리더 한 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꼭 꿀벌 이야기 같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바로 우리, 인간 사회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흥미로운 심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나는 어느 편도 안 들어. 팩트만 볼 거야.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객관적이라는 태도가요, 어쩔 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은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자리가 따르는 리더를 감싸고 도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벌집이랑 우리 인간 사회가 얼마나 비슷한지 보고 우리 주변의 여왕벌들은 누가 있는지 사례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스스로 시녀가 되는지 그 심리를 파헤쳐보고 중립이라는 아주 교묘한 방어막도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벌이랑은 다른 우리 인간만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벌집과 인간 사회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면요, 의외의 곳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진짜 꿀벌 사회의 그 엄격한 구조를 들여다보는 거죠. 이걸 좀 보세요. 역할 분담이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여왕벌은 오로지 알만 나요. 그것도 하루에 최대 2,000개씩이나요. 일도 안 해, 집도 안 지어, 싸우지도 않아. 그런데 나머지 일벌들은요? 24시간 내내 여왕벌을 먹이고 청소하고 보호하면서 집 짓고 꿀 만들고 목숨 걸고 싸워요. 수만 마리가 오직 단 한 마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마리가 사라지면 이 거대한 사회 전체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벌 이야기를 우리 사는 세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바로 우리 주변의 여왕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걸요? 첫 번째는 바로 엄마들 모임이에요. 이게 정말 흔한 경우죠. 어느 순간 정보를 독점하는 여왕벌 엄마가 딱 나타나요.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어느 선생님이 어떻다더라, 이런 핵심 정보를 꽉 쥐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정보를 얻으려고,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선물을 바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여왕벌의 시녀가 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다음은 인플루언서 팬덤. 이것도 정말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인플루언서가 천연 화장품이라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예요.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충성스러운 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증거가 조작됐다. 회사가 우리 언니를 속인 거다. 심지어 그 인플루언서가 사과를 해도 언니 잘못 아니에요. 언니도 피해자예요. 이런다니까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인데도 이 유대감이 정말 무서운 거죠. 자, 이번엔 직장입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죠. 능력은 없는데 카리스마만 있는 상사,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일벌들은 뭐라느냐? 상사가 실수하면 부장님은 다 큰 그림이 있으셨던 거야 하면서 실드 쳐주고요. 외부에서 비판 들어오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똘똘 뭉쳐요. 어느새 팀의 목표는 실적을 내는 게 아니라 저 상사를 지키는 게 되어버립니다. 아찔하죠.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스스로 이런 시녀 역할을 자처하는 걸까요? 그냥 그 집단에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세 가지 심리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체성 투자예요. 이런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쏟아부은 시간, 감정, 돈이 얼만데 저 사람이 무너지면 내 선택이 다 틀렸다는 거잖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그 사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리만족. 저 사람의 성공이 곧 내 성공이야. 저 사람이 빛나면 나도 빛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죠. 마지막은 집단 최면. 우리 편이 무조건 옳아. 저 바깥 세상은 다 적이야. 이렇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특히 이 대리만족을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바로 자아의 외주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이루기 힘든 삶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공,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의 빈 부분을 채우는 거죠. 내 삶의 주인공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왕벌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놓고 공격적으로만 나오지는 않아요. 훨씬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중립 기여를 박는 겁니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죠.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섣불리 마녀 사냥은 하지 맙시다. 어때요? 엄청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리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가해자랑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결국 힘 있는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해자를 돕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중립인 척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죠. 일종의 자기 기만인데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 하나 없이 잘못된 걸 계속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좀 암울하죠?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따르게 프로그래밍된 존재인가 싶고요. 근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이 벌과의 비유가 깨지는 아주 결정적인 지점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해요. 보세요. 벌들은요, 여왕벌이 뿜어내는 페로몬이라는 화학 물질 때문에 그냥 유전적으로, 본능적으로 복종해요. 선택권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는 사회적인 분위기, 지위나 정보, 소속감 같은 심리적 페로몬의 영향을 받을 뿐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우리에겐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벌집 안에 갇혀있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에겐 그 벌집을 박차고 나올 선택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지금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게 정말 그 사람 자체일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쏟아부은 내 시간과 감정, 내 투자금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그 벌집을 떠나는 건 춥고 외울 수 있어요. 당장은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해야만 비로소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방식대로 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이 두려울 수 있죠. 그래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날개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것이니까요.